에너지 의학에 대해서 제임스 오시만 챕터 11 생체 매트릭스에 대한 10가지 관점. 생체 매트릭스에 대해서 지금부터 우리는 서로 다르지만 관련성이 있는 다양한 관점을 통해서 생체 매트릭스를 살펴보게 될 것이다. 각각의 관점은 마치 정교하게 다듬어진 조각을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볼 때 서로 다른 이미지를 제공한다. 생체 매트릭스는 살아있는 상태를 만들어내는 근본적인 물질이며 본질적으로 이를 통해 우리가 하고 있는 행동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생체 매트릭스, 모든 관점들을 한 번에 모두 취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특히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또 다른 관점들이 틀림없이 존재할 것이기에 더욱 그렇다. 이 장에서 요약된 발견들은 에너지와 정보들이 어떻게 몸을 순환하면서 역동적인 생체의 프로세스들의 동력을 가하고 조절하는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이렇게 쭉 앤드류 테일러 스틸과 결합조직 4장에서 지적하는 것 같이 앤드류 테일러 스틸은 1828년부터 17년 오늘날 보완 대체 치료에서 널리 통용되고 있는 여러 개념들을 창안해냈다. 인류에 대한 그의 선물을 할 수 있는 정골법은 발달을 거듭하여 양질의 효과적인 건강관리가 가능하도록 높은 수준의 기술 표준이 정립되었다. 우리는 결합조직에 관하여 앤드류 테일러 스틸이 언급한 몇 가지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다. 근막은 인간의 몸에 퍼져있는 결합조직계의 연조직 구성 요소이다. 근막은 근육, 뼈, 기관, 신경, 혈관, 그 외의 구조물들에 상호 침투하고 그들을 둘러싼다. 근막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앞에서 뒤까지, 몸 안에서 몸 밖까지 연속된 3차원 조직망이다. 스틸의 글쓰는 스타일은 지금 보면은 다소 구식으로 비춰질 것이다. 그러나 그의 열정과 세심한 임상 관찰은 심오하다. 알프레드 피싱어와 그의 동료들의 작업을 기술한 다음 절에서 우리는 스틸이 가졌던 통찰의 많은 부분들이 현대의 연구와 임상 경험을 통해서 사실임이 확인되고 정교해졌음을 보게 될 것이다. 피싱어 피부를 통과하면 바로 근막으로 들어가게 된다. 나는 여러 해 동안 림프선과 근막의 세포 시스템에 대하여 생각해 왔다. 구조와 기능 사이에 사실은 아무 차이가 없다. 동물에 있어서 근막의 쓰임새를 다 알아내기에는 이번 생이 너무 짧다. 힘줄 연구에 대해서 활동적인 삶 속에서 모든 근육들은 각자의 역할을 수행한다. 스틸이 내놓았던 개념들에 대해서 가장 최근에 다듬어진 결과들과 대의를 잇는 다른 개척자들뿐만 아니라 세계 각지의 현대 근막 연구자들에 의해서 발전된 결과물들은 세 차례의 근막 연구회의 발표 자료 집인 근막 연구 기존 헬스케어와 보완적인 헬스케어에 있어서의 기초과학과 함께 함의에 기록되어 있다. 과학과 함의. 알프레드 피싱어와 하르트 무트 하인의 1975년에 알프레드 피싱어와 하르트 무트 하인에는 모세혈관과 결합조직, 기저물질, 세포외액, 말단 자율신경 축색 돌기로 구성되는 전신 조절 시스템에 관한 중요한 저서를 출간했다. 피싱어와 하인에는 기저 조절 시스템이 세포로의 영양 공급과 노폐물 제거, 염증 방어 및
보수 과정들을 포함한 모든 생명 유지 기능을 담당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척추 생물에 있어서 생명 유지에 필요한 최소 공통 분모는 이렇게 모세혈관 매트릭스 세포의 삼위체이다. 세포라는 개념은 엄격히 말하자면 형태적인 관념일 뿐이다. 생물학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세포는 그 주변의 환경을 설명하지 않은 채 그것만으로는 논해질 수가 없다. 피싱어 2007년도. 이 언급은 피르호 1871년에 의해 처음 내세워진 이래 서양의학을 지배해온 세포병리학에서 널리 통용되어 온 개념의 약점을 폭로한 것이다. 그 개념이란 모든 질병은 세포로부터 시작되고 그렇기 때문에 생화학적인 세포형 모델에서 볼 수 있듯이 세포 대사에 영향을 주는 생화학, 양리학적인 접근에 의해서만 치료될 수 있다는 생각이다. 보완대체 치료법들의 특징은 매트릭스의 질을 정리하게 여긴다는 점이다. 이것은 보완대체의학의 근간을 이루는 많은 개념들 중에 하나이지만 전통적인 서양의학에서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다. 이러한 인식의 부재는 정당치 못하며 의학의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는 피싱어의 논리에 근본적인 결함이 있거나 어떠한 음모 같은 게 있기 때문이 아니다. 그것은 단지 의과 대학 교육에서 이러한 개념들이 빠져 있기 때문이다. ECM 세포의 기질이라는 ECM 세포의 기질, 모든 세포에 필요한 구조적 지지 및 고정 기능을 제공한다. ECM은 고도로 상호 결합된 단백질의 그물형 네트워크로 구성되며 상피를 구성하는 기점막과 혈관 내피처럼 특수화된 형태를 띠고 특정한 조직과 세포 유형을 에워싸면서 각 기관에 뻗어 있다. ECM은 프로테오글라이칸과 히알루로난으로 알려진 분자들의 놀라운 집합체이다. 이 물질들은 정보를 감지하고 보존하게 된다. 보존하고 배포하고 해석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이 정보를 이용하여 에너지 흐름을 조절하게 된다. 17장에서 우리는 메트리조미 상처 발생 시에 염증이 퍼지는 것을 막는 데 필요한 전자들의 저장고로도 간주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체 매트릭스가 신경계보다 훨씬 더 오래된 진화의 역사를 지내왔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다. 그것은 각각의 세균, 바이러스, 원총류의 세포 외에 당 폴리머 코팅으로 시작되었는데 이는 주변 환경 속으로 각각의 세포의 영향권을 확장시켰다. 따라서 인간의 몸에서는 매트릭스가 세포의 영향권을 세포와 이웃하는 것들에게 확장시키며 이를 넘어 몸 안의 다른 모든 세포로까지 확장시킨다. 따라서 매트릭스가 정보를 포착하고 저장 처리하는 능력에 있어서 신경계보다도 훨씬 더 정교하다는 것을 증명하게 되더라도 이는 놀라운 일이 아닐 것이다. 매트릭스는 세포 골격과 핵 매트리스의 형태로 모든 세포와 핵 속으로 확장한다. 집신벌레와 같은 원생동물의 복합적인 행동을 언급하면서 영국의 뛰어난 신경생리학자 C.S. 셰링턴은 신경의 흔적은 없다. 하지만 세포의 골적인 세포 골격이 그 역할을 할지도 모른다고 했다. 피싱어와 하이넥의 삼위체는 조직적인 또는 혼돈되지 않은 에너지가 일순간에 몸 전체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해준다. 이 같은 국면 전환은 환자에게 일어날 때에는 아마도 가장 중요한 일들이다. 이를테면 몸의 모든 시스템의 기능이 새로운 레벨로 옮겨갈 때 갑자기 몸이 가벼워지거나 홀가분해지는 느낌을 온몸으로 받게 된다. 비록 드물기는 하지만 이것은 일체 및 전신통합의 심오하고 감동적인 경험들이며 13장에서 논의될 저절로 치유되는 현상에 대해서 설명이 될지도 모른다. 혈액에서 공급받은 산소와 영양분은 매트릭스의 작은 틈들을 통해서 신체의 모든 세포에 도달한다. 마찬가지로 대사된 노폐물은 세포로부터 매트릭스를 통하여 모세혈관으로 확산된다. 코어프로테인 그래서 링크되고 이렇게
기저 물질에 형성된 음전하가 물과 이온을 묶어두고 있다. 과다한 수소 이온들 이렇게 서로 치환을 한다. 피싱하는 매트릭스 액의 pH의 정류성을 인식했다. 매트릭스의 고분자 전해질에 발생된 음전하는 물과 이온에 결합한다. 수소이온의 과잉은 수소이온 과잉은 산성인데 이 몸 전체에 걸친 저장소에 저장된 물과 이온을 치환한다. 이러한 저장물은 매우 다양한 기능들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것이다. 산성과 그 결과로 일어나는 매트릭스의 탈수는 세포 대 세포 커뮤니케이션과 유연성 관절에서의 가동 범위를 떨어뜨린다. 이 섹션의 시작에서 언급된 모세혈관 결합조직, 기저물질, 세포의 액, 말초, 자율신경 축색돌기 간의 관계는 요약되어 있다. 전체 결합조직 매트릭스 시스템에는 기본적인 정전기 토원이 있다. 이것은 조직 탄생에 영향을 주고 호르몬 및 신경 전달 물질, 신경 펩타이드, 약물학적인 제재들을 세포로 전달하는 데 영향을 끼친다. 이렇게 염증은 부정과 가동 범위의 제한을 이야기하며 매트릭스의 기능을 떨어뜨린다. 물론 발적, 통증, 열감도 일으킨다. 모세혈관 결합조직, 기저물질, 세포의 액, 말초, 신경, 축색돌기 사이의 관계, 피싱어의 저술로 기반으로 했다. 전자, 전도체와 반도체, 비타민C 합성으로 1937년 노벨상을 수상한 알베르트 센트제르지는 분자의 무작위 부딪힘이 생체의 신속하고 치밀한 반응을 설명하기는 너무나 느리다고 확신했다. 그는 생체 구조 내에서 빨리 움직이는 무엇인가를 찾아보았고 전자와 양성자 에너지 장애에 중점을 두었다. 센트제르지는 다른 생화학자들이 통상적으로 버려왔던 불용성 스카폴드를 연구했다. 그는 놀라운 제안을 했는데 몸의 단백질이 반도체라는 것이다. 반도체. 단백질이 예를 들어서 결정 격자에서 원자가 촘촘하게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다면 하나의 전자는 한두 개의 원자에만 속하는 것에 해방되어 그 대신에 전체 시스템에 속한 상태가 된다. 많은 분자들은 에너지의 연속성을 형성하기 위해서 결합하고 그것을 따라서 에너지 이른바 여기 상태의 전자들은 멀리까지 여행하게 될 것이다. 센트제르지의 아이디어가 함축하고 있는 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도체, 부도체, 반도체의 성질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부도체에는 원자의 오비탈이 완벽한 물질이다. 즉 자유롭게 도는 여분의 전자가 없어서 반응을 일으키거나 전기 전도에 관여할 수가 없다. 예를 들면 테플론, 고무 같은 복합체, 대부분의 플라스틱 종류들이다. 전도체는 금속, 철사 같은 물질들로 빠르게 전기를 전도한다. 이렇게 전도한다는 거죠. DNA 그렇고 매우 그래서 고체 물질들은 폐기됐다. 폐기된 물질은 DNA, 케라틴, 콜라겐, 액틴, 미오신 등이 포함된다.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네요. 금속은 한 곳에 고정되지 않고 자유로이 돌아갈 수 있는 자유전자를 가짐으로써 여러 가지 재미있는 성질들을 띠게 된다. 반도체는 전기 전도를 하는 능력에서 보자면 전도체와 부도체의 중간에 있다. 예를 들어서 콜라겐은 생체 반도체이다. 다른 단백질들도 그들의 주기적인 이중 결합으로 인해서 반도체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다. 각각의 이중 결합은 움직이는 전자 하나를 만들어내는데 이 전자는 단백질 구조 안에서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다. 생체 매트릭스는 조직체 전체에서 이어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전자들은 어디든지 갈 수 있다. 반도체의 특이점은 전도가 정확하게 통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성질로 인해서 반도체를 사용하여서 미니어처 전자장치를 만드는 것이 가능한 것이다. 미니어처 전자장치에는 스위치, 증폭기, 탐지기, 발전기, 정력기, 메모리 장치가 있으며 이들은 우리 현대 전자컴퓨터, 핸드폰 그 밖의 장치들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부품들이다. 이렇게 되시면 전도체, 부도체, 반도체 표준적인 전선으로 전도체를 부도체가 감싸 전도체끼리 서로 접촉하여 합산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비부도체와 반도체, 전도체의 정기적 성질을 도식화한 것이다. 생체 시스템의 반도체 현상에 대한 반도체 개념은 심한 반대에 부딪혔지만 결국 전부 맞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결국 생체 매트릭스를 구성하는 분자들은 모두 반도체들이다. 오늘날 글로벌 나노전자 산업은 반도체 단백질을 사용함으로써 크게 성장했으며 센터 제리지가 이 분야에서 이룩한 중대한 업적을 인식하게 되었다. 2003 볼 것이다. 허시 1장에서 우리는 다음의 같은 센터 제리지의 저서를 1988년에 개한 것을 언급한 바가 있다. 분자는 서로 소통하기 위해서 접촉할 필요가 없다. 에너지는 전자기장을 통해서 흐를 수 있다. 계속해서 그는 전자기장과 물과 더불어서 생체의 매트릭스를 구성한다. 물은 에너지를 전달하는 구조를 형성할 수 있다고 했다. 그가 거론하고 있는 구조들은 생체의 매트릭스 내의 단백질과 밀접하게 연합된 수분층들이다. 현대에 이루어진 연구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물이 콜라겐과 어떻게 연합하고 조직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었으며 여기서 콜라겐은 결합 조직에서 발견되는 주요 단백질이다. 단백질 및 그 밖의 매트릭스 구성 요소와 연합하는 물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콜라겐, 세포와 핵, 유전 물질의 안과 밖이 모두 존재하는 생체 매트릭스 섬유는 조직화된 수분층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이 수분층은 커뮤니케이션과 에너지 흐름을 위해 독립된 채널 역할을 한다. 전자는 섬유를 통해서 흐르는 전기인 반면에 양성자는 수분층을 통해서 흐른다. 이 양성자의 흐름을 프로티스티라고 일컫는다. 로버트 O. 베커는 재생에 대해서 생체 전기 회로망이라는 아이디어는 여러가지 중요한 이유들로 연구할 만한 가치가 있다. 그 중에 하나가 사지 재생에 관한 효지 주제인데 이는 전쟁과 사고들로 인해서 사지를 비극적으로 이룰 수 있는 이 세상에서 명백하게 중요한 것이다. 로버트 베커는 사지 재생의 연구에 있어서 선구자이다. 1979년에 그는 성장 조절의 기전과 임상적인 적용이라는 제목의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 모임은 9월 26일에서 28일까지 뉴욕州立대학교 북부 메디컬 센터에서 개최되었다. 컨퍼런스의 로고는 도룡령에 끝 겹쳐놓은 전자회로의 그림이었는데 도룡령은 사지를 비롯해서 침지는 심장도 빠르게 재생할 수 있는 능력 때문에 재생 연구에 자주 이용되는 동물이다. 세포에서 영감을 받은 전자공학자 라울 사르페시카, 생물학과 첨단에서 라울 사르페시카 베크가 개최한 1979년 컨퍼런스 성장과 조절의 기전과 임상적인 적용에 대해서 도룡령은 몸에 전자회로가 겹쳐져 있다. 전자회로가 일단 인체의 한 개의 세포는 전자칩과 직접 회로의 기본적인 구성 요소가 되는 어떤 트랜지스터보다도 에너지 효율이 약 10,000배 정도 좋다. 세포는 에너지를 소모하는 화학 반응을 1분에 약 1000만 번을 일으킨다. 출력은 1피코와트, 100만 분의 와트 1와트에 해당한다. 현재 사르페시카는 생체 세포를 연구하여 얻은 원리를 저출력이면서 고도로 병렬화된 하이브리드 아날로그 디지털 전자회로를 고안하는 데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회로는 의학과 생물학, 첨단 기술공학의 여러 분야에서 엄청난 잠재력을 갖는다. 특히 그러한 것들은 미니어처 초고속 슈퍼컴퓨터와 그 밖의 장치들을 개발하는 데 이용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재생과 자연적인 치유, 염증 그 밖에 암과 심혈관 질환 같은 중증 질환의 원인들처럼 난해한 의학적인 이슈들을 풀어나가는 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회로라는 것은 거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것이 생명작용의 네트워크, 이건 자동차의 네트워크, 이건 간에 그것을 기호화하여 이해해 보고자 하는 데 사용되는 언어이다. 회로 고안자들은 저출력의 아날로그 회로를 운영하여
신호를 증폭시키면서 노이를 줄이는 수백 가지 전략들을 이미 알고 있으며 그런 전략들은 핸드폰, mp3 플레이어, 노트북과 같은 저출력 전자제품들을 고안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전기공학기술은 지난 50년 동안 복합 시스템의 고안을 연구하는 데 전념해 왔으며 이제 우리는 같은 방식으로 생물학을 생각하기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사르 회식하는 세포 모방 또는 세포에서 영감을 받은 또는 세포 변환 전자공학이라고 일컬어지는 새로운 분야를 창출하였는데 그는 화학 반응들의 역학과 아날로그 회로의 전자흐름을 지배하는 방정식에 대한 그의 분석을 기반으로 신경 모방 전자공학을 세포 모방 전자공학으로 확장시켰다. 그는 이러한 방정식들이 화학 반응과 전자회로 양측 모두의 행동 방식을 예측해내며 놀라울 정도로 서로 유사하다는 것을 알아내었다. 로버트 O. 베커 신경주의 제어 시스템에 대해서 일련의 주요 논문들을 통해서 로버트 O. 베커는 신경계를 둘러싸는 신경주의막이라는 일컫는 결합조직층의 성질들을 기술을 했다. 결합조직들의 신경주의 시스템은 뚜렷이 다른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이다. 베커의 주요 발견 중에 하나는 신경주의 시스템이 자기장애에 민감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의 기초는 횡단선의 홀 효과로 알려진 자기현상으로 이것은 반도체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다. 신경, 이중신경 시스템. 만약에 뇌와 몸 전체를 지나는 신경들 전부를 녹이는 방법이 고안된다면 신경들이 모두 녹았음에도 육안으로는 아무것도 사라진 게 없는 것으로 보인다. 뇌와 척수와 말초신경들 모두 가장 작은 말단에 이르기까지 온전할 것이다. 이것은 중추신경계와 두 가지 서로 다른 유형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바로 신경세포 또는 뉴런과 신경주의 세포이다. 고전적인 신경 시스템은 전기 자극으로 이곳저곳 정보를 전도하는 뉴런들로 구성이 된다. 신호는 디지털 혹은 양단 간의 성질을 갖는다. 신호는 개별적인 스파이크 또는 파동의 연속일 것이다. 디지털 시스템은 고속으로 대량의 정보를 전달한다. 진화와 개통 발생학의 측면에서 신경 시스템은 비교적 최근에 이루어진 혁신이다. 이 시스템은 감각과 운동을 책임지며 커뮤니케이션 방식은 지점에서 지점으로이다. 포인트 투 포인트. 이와는 대조적으로 신경주의 신경 시스템은 비교적 천천히 변화하는 직류 전류를 이용하여 이곳저곳 정보를 전도하는 신경주의 세포들로 구성이 된다. 이렇게 그는 경락이 전화나 유선 텔레비전에 쓰이는 송전선처럼 케이블 속성들을 가지고 있으며 신호 무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주기적인 부스터 증폭기를 필요로 한다고 생각했다. 오시마는 침 넣는 자리가 부스터 증폭기일 것이라는 것에 동의하고 컴퓨터 네트워크의 교점에 위치한 마이크로 프로세서와 유사하기도 하다고 제시했다. 하버드 후렐리히는 생물학적인 간섭성 또 다른 연구 분야에서 센트 제리지와 베크 작업이 보완되었다. 생물 물리학자들은 생체에서 아주 중요한 진동 현상을 발견했으며 이 현상은 침과 그 밖의 다른 에너지들이 치료들이 보다도 학문적인 관심이 대상이 되도록 길을 열어주었다. 1960년대 후반에 후렐리히는 양자 물리학을 바탕으로 생체 매트릭스가 틀림없이 간섭성 파동 내지는 레이저와 같은 파동들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예측을 했다. 후렐리히 등의 작업으로 이제 우리는 생체 매트릭스의 모든 부분들이 몸 안에 돌아다니고 또한 주변으로 방사되는 파동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러한 파동이나 진동은 가시광선에 의한 커뮤니케이션의 양상에 대해서는 다음에 이어지는 두 개의 섹션에서 다루게 될 것이다. 간섭성 파동들은 분자나 세포, 생물체 표면의 경계선에 구애받지 않는다. 따라서 그것들은 하나의 전체를 이루는 집단적인 혹은 힘전적인 속성들을 갖는다. 이와 같기에 그들은 성장과 손상, 회복, 방어, 전체적인 생명체의 기능과 같은 과정들을 통합하는 신호들로 작동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에너지 인풋, 아웃풋 나가서 딱 들어가면 딱 정리가 되고, 간섭성, 도널드 잉그버, 스테판 레빈, 톰 블레먼스, 바이오센서 그리티, 이들은 서로 다른 스케일에서 우리가 생체 역학과 고체 화학을 이해하는 데 큰 기여를 했다. 텐서 그리티는 케네스 스텔런과 버크민스터 풀러에 의해서 개발된 유용한 구조적인 에너지 개념이다. A, B, C, D, E. 텐서 그리티 구조들이다. 텐서 그리티 시스템 압축 요소의 불연속적인 세트에 의해서 지지되는 연속적인 긴장성 네트워크를 그 특징을 한다. 버팀대의 범주에 뼈를 넣는 쪽으로 마음이 기울어질 수도 있지만 이것은 근사치일 뿐이다. 왜냐하면 뼈는 압축성 섬유와 인장성 섬유를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가 텐서 그리티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실질적인 목적을 위해서 뼈는 연조직보다도 더 강직성을 띈다. 그리고 결합 조직의 네트워크에 매달려 있는 버팀대로서 다소간 작용을 한다. 블레먼스는 다음과 같이 텐서 그리티 모델 전체를 구축했다. 완전한 텐서 그리티 골격은 걷고 앉고 늘리고 뒤틀 수 있다. 그것은 압축 요소를 뼈를 머리끝까지 발끝까지 감싸고 있는 인장 요소와 그물망, 그 그물망에 떠 있는 압축 요소들 모두에 의해서 스스로 지지하며 서 있을 것이다. 블레먼스 2006년. 잉그버와 그의 동료들은 텐서 그리티적 분자 뼈대에 가해진 물리적 힘이 세포의 행동과 더불어 생물학적인 패턴, 즉 헤럴드 섹턴버가 잡고 있었던 블루프린트를 결성했는데 관계하는 생화학 경로를 어떻게 조절하는지를 기술함으로써 생체의학 속의 텐서 그리티와 고체 생화학 개념 모두를 끌어들였다. 손상되지 않고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몸의 능력도 텐서 그리티를 통해서 설명해낼 수가 있다. 물리적인 에너지인 텐서 그리티를 이런 생체 매트릭스를 통해 충격받은 부위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 된다. 한 조직에서의 유연성 결이나 단축이 다른 조직의 구조와 운동성에 영향을 준다는 것 사실 또한 텐서 그리티로 설명할 수가 있다. 치료사가 몸의 특정 부분의 유연성 및 또는 가동성을 향상시키는 데 집중하는 동안에 그 영향이 다른 부위로 전파될 수가 있다. 생체 그리티 네트워크는 물리적인 연속적인 동시에 진동의 연속체이기 때문에 한 부위에서의 물리적인 제한은 전체 생명체의 구조적인 결과와 에너지 결과 모두를 낳게 한다. 텐서 그리티. 코피 진동 매트릭스. 여기서 소개하는 아이디어들은 생물체가 건강하거나 질병 상태에 기능하는 방식에 대해 새로운 이미지를 갖도록 이끌어준다. 세포들 그리고 세포 내 요소들은 복잡한 고조파의 다이나믹 방식으로 진동할 수 있으며 그 진동수는 현재 푸리의 분석법에 의해 정량적으로 측정 분석될 수가 있다. 세포에서 일어나는 이벤트들 즉 모양의 변화와 막의 파동운동, 운동성, 신호 전달과 같은 일들은 잠재적인 중요한 조절 기능을 갖는 시공간적인 고조파의 범위 안에서 일어난다. 이렇게 전송된다. 궁극적으로 DNA로서의 신호 전달 시스템으로서 작동하는 결합된 조화 진동체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제시하는 바이다. 토마스 한나 등등등 이런 박사들인데 근원적인 사이버네틱스 시스템에 관한 하나의 언급은 결합 조직과 생체 매트릭스의 연구와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다. 매트릭스는 스스로를 인내하는 시스템으로서 환경에 거듭 적응해가면서 안정성을 이루고 균형감을 갖기 위해 끊임없이 고군분투한다. 소마이론의 근대적인 개념하는 호우와 나이트의 작업을 통해서 등장했다. 생체 매트릭스의 반도체 현상과 프로시서티를 고려하여
그들은 몸 전체를 통해서 기억은 역동적으로 퍼진다고 제시했다. 오시먼이 제시한 정보 프로세싱의 개념과 센트 제리지가 제시한 반도체 개념, 미셸 이런 개념들이 놀라운 결론을 이끌어내었다. 존 F. 바넷은 근막 이완술과 그 밖의 치료법들에 의해서 야기된 결합조직의 변화들의 더 깊은 중요성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으로 이러한 개념들을 통합시켰다. 피싱으로부터 그가 얻은 키포인트는 모든 생체활동과 정보 교환은 신경계가 매트릭스에서 일어난다. 매트릭스. 기초적인 매트릭스는 몸의 운영체제가 될 훌륭한 후보이다. 컴퓨터에서 운영체제는 다양한 요소들, 즉 키보드, 하드, 드라이브, 화면, 프린터, 모뎀, 그 밖의 장치들의 가동을 조정한다. 운영체제는 어떤 부분이 잘못되기 전까지는 그 자체에 대해서 드러내지 않은 채 배경에서 조용히 작동하지만 오작동이 일어난 그 시점에서 사용되어 있던 컴퓨터나 프로그램이 다시 시작되어야 한다. 느껴진 연구가 있고 까지.